이제 계속해서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는 것이 그 협상의 그 기초를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강력한 이제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두 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금 이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미국의 의도대로 될 가능성이 목표를 있다.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얘기들을 막 이렇게 풀어놓고 그중에서 자기는 자기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이 레토릭을 이용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란전을 촉발한 트럼프의 뇌구조를 해부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전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저항하는 이란에 당황하고 있을까요? 두 개 다일 것 같기도 한데요. 마영삼 이슬람 전 대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일부에서 가성비 전쟁을 나름대로 이란이 시도하고 있고 과거 페르시아 왕국의 어떤 위엄을 되찾겠다. 그런 자존심을 바탕으로 '최대한 버티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보 얼마나 많은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는 것을 예상 못한 거예요. 약간 시나리오가 준비 안 됐다는 인상도 받거든요. 네.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은 이란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왜냐하면은 이란이 이렇게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성비 전략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벼랑 끝에서 우리가 음.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가보자 음. 이렇게 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이건 미처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정말 그게 티가 나는 게 그 참모들의 입장이 막 자기들끼리도 같은 시간대에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 정도 전쟁을 벌이면서 준비가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외교관 생활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던 미국이 아닌데.' 혹시 이런 인상은 안 받으세요? 어 미국은 이렇게 전쟁을 할 때 대통령이 이제 명령을 내리지만은 준비를 하고 실제로 이행하는 것은 이제 군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이렇게 전황 같은 것도 이제 브리핑을 해 주고 하지요. 네. 상당히 조직적으로 잘합니다.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인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레토릭 음. 이 상당히 셉니다. 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참모들은 음. 그 레토릭에 대해서 인제 시정할 거는 시정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균형을 잡아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전쟁 준비 이런 거 는 군사력 준비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인제 전문 집단들 그냥 군인들 해서 저는 충분히 잘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 너무 처음에 이렇게 목표가 너무 컸던 것 같아요. 크기도 하고 불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예. 물론 핵 위협이라는 말은 했지만 동시에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 정권도 바꿀 건가 보다. 핵 위협도 제거할 한 건가 보다.' 그다음에 또 나중에 중간에는 "드론이랑 미사일도 좀 문제야."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갈 때 음.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 전략이었던 거예요? 예. 그게 뭐냐 하면은 네. 그 우리가 말하는 협상의 기술이라는 거 있지요. 책도 있었죠. 예. 네. 바로 인제 그겁니다. 그래서 음.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을 막 이렇게 풀어 놓고 그중에서 자기는 자기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음음. 인제 듣는 사람들 쪽에서 상대방이 상당히 인제 혼란스럽지요.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목표를 향해서 가면서 이 레토릭을 음음. 이용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번 경우에 네. 제가 상당히 '아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크루드 민병대를 활용을 할 것이냐.'
이 사람들이 참전을 하면은 그건 참 환영할 일이고 우리가 지지를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아유 저거는 대통령이 할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음음. 그게 상당히 민감한 사안, 매우 민감한 사안이에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며칠 있다가 그저께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민병대 안 들어와도 돼. 필요 없어. 왜냐 하면은 이 전쟁이 어 벌써 충분히 복잡해졌어. 네. 그 말은 여러 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에 음. 그것까지 다루기가 어렵다는 음음.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란 출신들의 이 쿠르드족이 얼마만큼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음. 사실상 전세를 뒤엎을 만큼은 아닙니다. 예. 어 스 지구상의 가장 큰 무국적 국가 사람들이라서 한 3-4천 명 되긴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뭐 화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규군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전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지원을 한다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거는 너무 즉흥적이고 네. 약간 목표도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쿠르드 민병대에 대한 언급은 네.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본인이 이렇게 철회한 고쳤는데, 건데 예, 예. 고쳤는데 나머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네.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허. 인제 협상의 기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트럼프 특유의 협상의 기술을 저희가 되게 많이 봐 왔고 맨 처음에 크게 때리고 여러 가지 메시지를 줬다가 나중에 정리하는 이거는 경제나 이런 데서는 '아 트럼프 또 저런다.' 이러고 말하는데 이거는 전쟁이다 보니까 전쟁에서도 이러고 있는다고 해서 좀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사실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미국이 원한 대로 상황이 진전되고 있다,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외신을 보면 그런 느낌은 안 받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혼란하지만 그래도 트럼프는 목표한 바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어. 뭐 약간 이렇게도 들리는데 외신 평가는 좀 뭐랄까요? 좀 따갑거든요. 네. 어때요? 지금 음. 트럼프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한 메시지가 자꾸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언론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인제 지탄을 받고 있는데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유럽이 미국을 대하는 태도하고도 비슷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유럽의 동맹 국가들 중에서도 이 전쟁을 왜 일으켰느냐. 음. 그리고 우리를 참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전하기는 곤란하다." 음. 이러니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또 견제하는 인제 발언을 하고 이렇게 아니 하니까, 대놓고 면박 주고 그러던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인제 나토 국가들입니다. 그 나토 국가들은 인제 보통 이제 집단 방위라고 해서 인제 같이 인제 참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네. 지금 현재까지는 보면은 이 유럽의 이 국가들은 방어적인 목적으로만 자기들이 함정도 보내고 비행기도 보내고 이렇게 인제 군사 기지도 하고요. 쓰게 하는 것도 다 예. 방어적인 예. 목적에서만 쓸 수 있게 하고 예. 그런데 그거를 또 안 들어 줬다고 트럼프는 뭐라고 하고 "니네랑 이제 안 놀 거야. 니네랑 뭐 상업 거래도 안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대부분의 그 국가들에서 좋은 평가를 못 들고 있는 와중에 앞서 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트럼프의 정치적 상황이 그렇게 좋진 않았잖아요. 네. 이를테면 뭐 앱스타인 파일로 진짜 궁지에 몰리고 그다음에 뭐 마가 세력은 고립주의를 좋아하니까 네. "왜 우리 청년들을 외국 타지에 가서 피 흘리게 하냐." 이런 뭐 반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게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군 인명 피해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 중간 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말, 정말 이 전쟁 빨리 끝내고 싶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나은 결론을 이루고자 하는 그 욕심이 동시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두 개를 이루기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게 사실 대체적인 평가라고 좀 보여서 그렇게만은 볼 수 없는 건가요? 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렇게 막 보면 안 돼.' 이런 게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이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미국의 의도대로 될 이렇게 가능성이 목표를 있다.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아. 봅니다. 군사적인 방식으로 그게 되겠죠? 협상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인제 계속해서 굉장히 강하게 음. 공격을 하는 것이 그 협상의 그 기초를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아. 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어허. 그래서 앞으로 인제 한 일 주일 정도 강력한 인제 공격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보다 더 길게 가겠다 이렇게 하는데, 음. 앞으로 한 일 주일 정도 이렇게 가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지금 당장 국내 지지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간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한 지금 국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지 않느냐. 음. 사실상 이 중간 선거에서 이 전쟁이 플러스가 되느냐 마이너스가 되느냐.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러스가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본 중립이라도 돼야 본전. 된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현재로선 그래 예. 보입니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은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의 경우 여기서 지금 현재 미군 사망자가 7 명이 나왔지요. 이게 만약에 숫자가 늘어나간다고 음. 하면은 매우 곤란할 음. 겁니다. 따라서 지상군 파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음.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리고 이 크루드 민병대에 대해서는 일단은 인제는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말을 아낄 겁니다. 음. 그런데 이 미국이 지금 현재 전쟁하는 동안에는 참전할 가능성도 있죠. 음. 그런데 그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이란계의 크루드 민병대의 숫자는 수천 명 정도입니다. 음.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이 체제 전복이나 아니면 전황을 뒤엎을 만한 바꾸는데. 규모는 안 됩니다. 다만 이 크루드 민병대가 국민들에게 소요 시위를 음. 일으키는데 촉발할 수 있는 그런 촉매제의 역할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이란 정부로서도 전선이 또 하나 더 생기는 음.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를 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이란 정부로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음.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4-6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벌써 이제 일 주일이 훨씬 지났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제 한 3 내지 5주 정도인데, 3 내지 5 정도라면은 음. 군사적인 목적은 아마 달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 그러나 인제 정치적인 목적은 달성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의 목적이라 하면 정권을 바꾸는 것. 예, 네. 정권을 바꾸는, 아니면 체제를 완전히 전환시키는 신전 거. 체제가 아닌 예. 혹은 친미 정권을 예. 이룩하는 것. 예. 그것까지는 어렵겠다. 네. 어. 거기는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따라서 음. 어느 정도의 단계에 가면은 이게 인제 출구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은 이란도 예. 결코 오래 끌 수 없는 인제 전쟁이고, 음. 이란에서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저는 엿보인다고 봅니다. 이란에서는 근데 만약에 친미국적인 누구를 안 친다거나 아니면은 이 체제 신정 체제를 전복하려고 해?"라고 하면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김정은 백두혈통을 무너뜨리는 거랑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우리 일부에서 "버틴다. 어떻게든 버틴다."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적어도 민주체이기 때문에 뭐 백성들이 막 "못 살겠다." 이러면은 트럼프도 어찌할 바 없을 상황이 될 수 있지만, 여긴 독재 상황이잖아요, 이란은. 그래서 밑에서 뭐 "경제가 어렵다." 난리를 쳐도 "안 돼. 우리 신정체제 지켜야 돼." 라면서 짓밟고 버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강대강이 서로 버티겠다고 했을 때 내부에서 올라오는 힘을 버티는 거는 '이란 쪽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장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양쪽에서 다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음. 어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 미국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다른 분야입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중간 국내 선거하고 정치적 이유. 국내 여론을 갖다 이게 다독거려야 되는 그런 인제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러한 쪽으로서는 경제를 살려야 되는 아주 막중한 임무가 음. 있습니다. 그 경제를 살린다는 것이 뭐냐? 음. 지금 경제 제재 때문입니다. 제재를 풀어 경제 줘라. 경제 제재가 왜 들어갔느냐? 음. 핵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결국은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하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마두로 모델을 얘기하면서 베네수엘라와 현재 되게 경제적 교류가 얼마나 활발한지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런 예. 부분을 노리고 그런 거겠죠. 그렇다면 언제 서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름의 출구를 서로 같이 찾는 날이 올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 그 과정에서 여하튼 또 신난 무리들이 또 보여요. 어디냐면 이스라엘 같아요. 사실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 가지고 또 미국 언론들 얘기를 쭉 보면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총리가 "나는 그냥 칠란다. 따라오든 말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자 트럼프도 거기에 참여했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도 있고 이스라엘은 일찌감치 거기는 일단 생존의 위협을 겪고 있는 나라니까 이란과는 어떻게든 화해할 수 없으니까 조금 더 공격적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당장 미국은 이렇게 중간 선거고 뭐고 되게 트럼프가 힘들어지는데 네타냐후는 지지율도 오르고 심지어 거의 경제도 괜찮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번 전쟁 때문에. 이스라엘이 미국을 호구로 잡은 거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어 우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생각 그게 인제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냐 하는 걸 쪼끔 살펴볼 필요가 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대사 역할을 하셨으니 이 부분은 확실하게 또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잘 아는 홀로코스트 있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 트라우마. 그 어 정도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잠재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우리 까딱 잘못하다가는 또 음. 당할 수 있어. 또 당하면은 우리 민족이 멸망할 것 같아.'라는 그런 공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게 그 주체를 이란으로 두고 있어요? 아니 그래서 아 그래서 뭐냐면 그런 공포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살아나 음. 남아야 돼. 서바이벌이라는 얘기를 네. 굉장히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아무도 우리를 넘볼 수 못하게 우리가 단단해지면 돼. 음. 강해지면 돼.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엄청나게 오래 했었지요. 음.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그 국방력은 굉장합니다. 아이언돔 이런 거. 네. 그 지금 이스라엘은 굉장히 자신을 합니다. 음. '오케이. 우리 인제 서바이벌 가능해. 음음. 이 중동 지역에서 과연 우리한테 감히 이렇게 도전을 못하지.' 음. 그렇게 해서 그런 인제 상당한 인제 안보적인 그 자신감이 안심을 있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딱 한 가지 우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의 경우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다고 하면은 음. 저거는 곤란해. 이거 '왜 핵무기를 가져? 음. 첫 번째 대상이 우리야.' 이렇게 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재래식 무기가 아무리 화려한들 핵무기 한 방이면 비대칭이 되므로 네. 그거를 또 우리를 맨날 죽이겠다고 그러니 아주 공개적으로 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겠다." 이란이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핵무기를 갖는 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진짜 강하겠군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음. 이것을 지금 현재 치지 않으면은 어. 저거 인제는 그야말로 고개를 넘어가는 것이다. 음음. 빨리 치야 된다. 빨리 치야 된다는 이런 인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했었지요. 그래서 작년 6 월에 쳤고 그게 부족하니까 이번에 인제 또 한 겁니다. 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 문제에 있어서만은 양보를 안 합니다. 어. 예. 그래서 인제 미국하고 인제 긴밀히 협의를 해서 공동 작전으로 요번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아까 인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상당 부분 의견이 일치하지만은 인제 출구 전략에 가서는 아마 어긋날 가능성이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완벽한 핵물질 제거, 네. 능력의 제거를 목표로 할 테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꼭 좀 연장만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좀 정치적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준이면 될 것 같아.' 하면서 빠지고 싶을 텐데. 맞습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인제 보도가 됐습니다.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물었습니다. 어 "언제쯤 전쟁 끝나려고 하느냐? 당신 혼자 결정하는 것이냐?" 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아 그거는 네타냐후 총리하고 내가 협의를 하지. 협의를 하지만 내가 결정하지." 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약간 긁힌 것 같기도 했어요. 예. 근데 네. 저게 저는 그걸 들으면서 음. '아 저게 속 내고 네. 저렇게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하. 왜냐하면은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쭉 보면은 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지요. 음음. 이번에 이 전쟁 합동 작전을 하는 것도 미국 없으면 안 예 됐죠. 예.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내 정치 상황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하면은 트럼프 대 저 네타냐후 총리가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 상황 그렇고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와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4 년째. 그런 상황에서도 이란에서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해서 원유 수출길이 이제 많이 상당 부분 막히니까 중동에서 러시아산 원유가 또 웃돈을 주고 사갈 정도로 또 이익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솔직히 저는 사실 뭔가 전쟁을 하거나 그럴 때는 그 전쟁 지역 자체만 볼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펴 놓고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를 상대로 미국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떤 지위를 누릴 것인가 이런 것도 계산을 할 텐데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거 보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아니 러시아를 내가 제재했는데 원유도 좀 못 팔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거든요. 이 역시 '너무 계획을 무성의하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음. 심지어는 기억하시겠죠? 관세 협상을 할 때 미국하고 인도하고 할 때 미국이 처음에 상당히 높은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음. 왜 그러니까 "너 러시아 석유 러시아산 쓰잖아." 예. 이러면서. 근데 어제 그걸 음. 해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를 해제했다는 거는 유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것을 좀 그렇습니다. 낮추려고 하는 지금 거죠? 그렇습니다. 인도로서는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지 음.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산이라도 들러와야 음. 되겠다.'라고 인제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중동에서의 그 수송로가 지금 막혀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인제 '살판이 났다.' 뭐 음. 이렇게들 인제 보고 있죠. 왜? 네네. 러시아로서는 지금 유가 높은 가격이 지금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남는데 지금 전비가 많이 부족한 겁니다, 음.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인제 자금을 대릴 수 있는 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음 러시아가 지금 이란하고 과거에 어 협력을 많이 했는데 무슨 협력을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미사일하고 드론 이란산 이거에 대한 많은 도움을 받은 겁니다. 음음. 그러니까 이번에 그러면은 러시아가 도와줘야지. 이란한테 뭔가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인제 나오는 얘기가 뭐 중요한 정보를 빼서 이란한테 넘겨서 이란이 공격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네네. 또 기본적으로 이란에 있는 방공 시스템 이것은 인제 러시아 산입니다. 음.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러시아산의 그 방공 시스템을 많이 다시 도입했다는 것이지요. 음음. 작년 6 월에 많이 파괴되었으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양국 음. 간에 이 도움이 되고 그렇게 음음. 하니까 러시아로서는 이 최대의 수혜자가 아니냐라는 네.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인제 러시아가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이 이란을 지원할 수 있느냐? 이를테면 별로 군사적 지원 같은 거. 네. 그게 인제 네. 어렵죠. 왜냐면 음. 자기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면서 네. 그렇게 쉽게 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음. 때문에 이제 어렵습니다. 근데 인제 이틀 전이죠. 그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인제 "중재할 의도가 있다." 음.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한 겁니다. 중재국의 등장 드디어. 네.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중재국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 말고 다른 나라 중에 중재할 만한 나라가 사실 떠오르진 않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나라가 또 인제 중국입니다. 음. 중국도 마찬가지로 근년에 들어서 중동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시켜 보려고 많은 아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렇네요. 이란 예. 방공망에도 참여했었고 중국은. 예. 네. 그리고 지금 어. 현재 그 이란의 비밀리에 수출하는 이 석유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중국으로 중국. 들어간다는 얘기가 이제 많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전쟁에서 중국의 경우에는 음. 상당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최대 피해자가 주 중국이고 사실 트럼프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렇게 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더라고요, 예. 오죽하면. 네. 예. 있습니다마는 음음. 뭐 충분히 그렇게 인제 엮을 음.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핵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냐. 음. 그러니까 해 놓고 보니깐 아 중국이 어렵고 음. 그렇다면은 미국은 중국한테 이런 데미지를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다.'라고 이렇게 핵무역 생각합니다. 이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이란과 미국 양측에 이제 출구 전략이 필요할 때 러시아가 나서면 저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너 이란 편 들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슈 아닌가 싶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중재국으로서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할 것 같으나 좋은 그러니까 양측에 믿을 만한 중재자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인가 약간 그건 의문이긴 해요. 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과의 관계가 괜찮죠. 네. 그리고 힘센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트럼프가. 예. 그리고 힘자랑하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은 어떤 입장일까? 음. 러시아가 중재인으로 들어오면은 어때요? 어 이스라엘은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안보에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래서 상당히 관계를 잘 매니지를 해 그 왔습니다. 둘의 관계는 또 몰랐네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리아가 어땠습니까? 아사드 그렇네요. 정권이었습니다. 네. 아사드 정권하고 가장 협력 관계를 많이 하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음음. 그래서 이스라엘로서는 아사드 정권이 상당히 부담이 되었었거든요. 음음. 근데 그 아사드 정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나라가 누구냐? 러시아입니다. 음. 그래서 러시아와 관계를 상당히 잘 매니지해 왔습니다. 막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 인제 러시아가 중재로 나선다고 하면은 음. 큰 거부감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생각이고 부 음. 뭐 당장 이렇게 그 러시아만 놓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인제 관심이 있는 것이고 네. 그전부터 오만이 이 음. 핵 협상을 계속 중재해 왔기 때문에 그랬죠. 또 오만이 또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 더더군다나 뭐 카타르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이런 나라들도 계속해서 이런 분쟁에서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었지요. 음. 그래서 대체로 볼 때 네. 이 미국의 뜻이 무엇이고 이란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음. 그런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뜻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중재하려고 나서는 나라는 여러 나라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게 트럼프의 목표치는 핵 위기, 핵 협상과 관련해서 그래도 좀 나름대로 이제 트로피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트로피를 주려면 향후 한 몇 주 동안은 엄청난 군사적인 공격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금 유연해진 이란을 상대로 협상을 해서 나름대로의 출구를 만들어서 외교적으로나 국내 정치적으로도 괜찮은 상황을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우리 유가 때문에 되게 힘들고 되게 그리고 슬픈 뉴스를 봐야 되는 것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정리되는 것까지는 빠르면 그래도 한 달을 내다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쪽에서 네. 얘기하는 것이 자기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4 에서 6주 정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게 4 에서 6 주라면 벌써 일 주일이 훌떡 그렇죠.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3 에서 5주 정도라고 이제 음. 생각이 되는데 그 군사적인 목표는 3 에서 5 주면은 제가 보기에는 될 거로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아직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됐다. 하는 것이 저는 3에서 5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에서 이렇게 워 플랜을 이게 짜서 이렇게 실제로 이행을 하는 이 전문가들 네. 를 보면은 그 계획이 상당히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군 장성들은 굉장히 엘리트고 되게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긴 한데 그 전쟁부 장관이 그 폭스뉴스 진행자 출신 헤그세스죠? 뭐 사실 중령 출신인가요? 그렇게 뭐 전문성이 있다고도 생각하기 어렵고 또 약간 몸짱인 것만 말고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는 또 말하는 것 중에 "실제로 공정한 싸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인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두들겨 패고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뭔가 좀 쪼끔씩 잡음을 일으키고 좀 능력 없는 사람들이 좀 수장해 있는 듯한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아서 이거는 상관없어요? 그분도 정치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정치적이구나. 정치인인데 네. 저는 상당히 신뢰를 갖는 것이 제복을 입고 나와서 브리핑하는 사람들 있지 네.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은 그 확실히 달라요? 사람들은 이렇게 통계 자료,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신뢰가 갑니다. 음. 왜냐하면은 과거에 제가 인제 그런 미국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이 진전 상황 이런 것 갖다 전황을 파악하는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받은 인상이 음. 그러니까 막 온갖 인제 소문들이 많이 나오지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듣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그 사람들 얘기가 다 맞아요. 어. 그래서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음흠.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다. 전쟁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스테믹하게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정치인, 행정부 강요들의 얘기는 좀 분리해서 봐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좀 힌트를 좀 얻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저희는 인명 피해 좀 최대한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경제 상황에 너무 불똥이 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마 대표님, 마 대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